최근 대법원에서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의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헬스장에 고용된 헬스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헬스장 측과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헬스 트레이너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사례의 헬스 트레이너는 헬스장 측과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측이 위탁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PT라고 하죠. 그 PT의 효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헬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형식적으로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느냐, 아니면 위탁 용역계약, 뭐 기타 다른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퇴직금 지급 여부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 지급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그 기준에 대해서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인지 아니면 다른 계약인지 보다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이름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니고 위탁계약, 용역계약, 기타 위임계약, 수수료계약 등등 어떤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인 수수료 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 먼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또는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자,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자,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 그 헬스 트레이너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탁 용역 계약이라고 해서 마치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 개인 헬스 트레이너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돼 있는 계약이지만, 자,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자, 그 헬스 트레이너는 그 PT에 대한 단가를 스스로 정하고 높이거나 낮추거나 한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 정해놓은 가격표에 따라서 가격표대로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면 관리부 직원의 허가를 받아서 단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헬스장 측에서 여러 트레이너들이 담당하고 있는 PT 프로그램의 가격 그리고 할인율 같은 것을 정해서 적용을 했고, 또 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 헬스 트레이너들이 달성해야 되는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트레이너는 헬스장이 배정한 PT 회원에 대한 PT 지도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았고, 따라서 결국 그 트레이너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목은 수수료지만 실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이긴 하지만 헬스장 내의 등록 회원에게만 PT 지도를 할 수 있었고, 헬스장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PT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 헬스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 근무 시간, PT 대상을 헬스장이 결국 관리,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들의 근무 태도, 근태라고 하죠.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를 했고, 또 트레이너들은 헬스장의 지시에 따라서 PT 지도라는 업무 외에 사무실 청소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고, 직원 교육도 하고,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매출 관리 등의 업무들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헬스장 관리 직원이 그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와 같은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봤을 때 해당 헬스 트레이너는 헬스장 측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9개월간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서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냐, 그렇지 않느냐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결국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